안녕하세요, 허수아기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역함수예요.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역함수가 일단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 함수라고 하면은 x 정의역이 있고요, y 공역이 있죠. 정의역의 원소들과 원소와 공역 사이에 공역의 원소 사이에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불렀는데, 그럼 x에서 이제 보통 집어넣어서 먼저 그죠?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이런 이제 대응 관계가 있는 건데, 얘를 이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역함수는. 오케이? 그래서 1을 넣어서 3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f의 역함수는 똑같이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얘와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3을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원래 f가 1을 넣으면 3이 나오면 f의 역함수는 3을 넣으면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a를 넣으면은 b가 나오는 함수였다면 f가 역함수는 b를 넣으면 a가 나오고요. x를 넣으면 y가 나왔다고 한다면 역함수는 y를 넣으면 x가 나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치 제곱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수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수원에서 배우기도 하는데 아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다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역수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역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함수의 역함수도 마이너스 1제곱을 하는 느낌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 관계가 이제 반대인 건데,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함수, 역함수도 함수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래 f가 어떤 함수였는가에 따라서 이 f의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들을 먼저 볼게요. 안 되는 케이스. 첫 번째 경우. 자,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3이 나오는데 공역에는 4가 있어요. 대응이 안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f는 함수가 맞죠.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공역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던 원소들이, 이 공역의 원소들이 역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정의역인 것들이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을 넣으면 2가 나왔는데 이제 2를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4죠. 역함수의 정의역인 이 집합의 원소 중에 4가 지금 공역과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1, 2가 있는데 두 개 다 결과가 3입니다. 자, 이 f라는 함수가 정역의 원소 두 개가 하나의 공역의 원소와 대응되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역이니까 3이 1과 2를 동시에 이제 결과로서 가진다는 건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정역의 원소가 두 개가 동시에 대응되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공역과 실제 대응되는 치역,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역의 원소 중에 대응이 안 되는 게 생겼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역의 원소가 이제 두 개가 하나의 공역의 원소와 대응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의 원소가 두 개가 대응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 자,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거나 1대1 함수가 아니거나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1대1 대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아주 단순하게는 1대1 대응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식이, 네, 이렇게 해봅시다. ex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ex 플러스 1이다. 자, 우리가 이제 반드시 문자가 통일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는 자, x가 인풋이죠. 인풋 집어넣는 거죠. x가 집어넣는 값이고 y가 그 결과값, 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이 y라는 문자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f라는 함수가 y는 e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f의 역함수는 y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알아내 볼게요. 오케이. 자, 구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원래 y는 ex 플러스 1이었잖아요. 얘를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2y 플러스 1이 되겠죠. x와 y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x는 2y 플러스 1. 그럼 이게 역함수예요. 네, 이거 자체로 그냥 역함수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그거에 나온 결과값이 y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좀 형태가 익숙하지 않죠? 그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y는 하고 이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함수가 맞고요. 네, 역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y는 꼴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 넘기면은 어떻게 돼요? x-1은 2y죠. 2 나눠주면 양변에 2분의 x-1. 네, 이게 역함수입니다. y는 2분의 x-1이 역함수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왜? 말 그대로 여기니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는데, 그죠?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원함수는 역함수 이전의 함수인 거예요. 역을 취하기 이전의 함수. 원래 함수. 원래 함수. 그래서 보통 이제 f가 있으면은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죠? 그럼 이 f 역함수의 원함수가 뭔 거예요? f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취했다라고 말하고요. 그죠? 취하기 전의 상태인 이 f를 원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질은 이제 그 둘의 합성인데요. 자, 이렇게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합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한번 또 이 꼴을 작성해보면은 함수의 꼴을, 자, 1을 넣으면은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1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넣은 것과 같죠? 먼저 f라는 함수에다가 x에 1을 넣은 거랑 같죠. 그래서 1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왔죠. 자, 그러면 f 역함수 2가 됩니다. 그죠? f1이 2니까. 자, 근데 역함수는 뭐예요? 역함수는 1을 넣으면 2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원함수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역함수는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죠. 그죠?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2를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 자, 그렇기 때문에 2를 넣었으니까 지금 역함수에 결과는 1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이 집어넣은 값과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같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1을 넣었죠. 먼저 원함수에 1을 넣었으니까 2가 나왔는데 그거에 역함수에 다시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면서 다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집어넣은 그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러니까 집어넣은 값과 나오는 값이 항상 똑같은 함수. 이렇게 지금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요, 무조건. 네. 자,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르죠? 항등함수라고 그랬습니다. 항등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합성함수는 항등함수와 같습니다. 항등함수와 같다. 오케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뭘까요? 역함수. 이거 좀 내릴게요. 자, 역함수를 취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역함수를 취한 거에다가 다시 한번 역함수를 취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뭘까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원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1에서 2로 대응되는 함수였는데 역함수는 2에서 1로 대응되는 함수로 이제 순서를 바꿨죠. 근데 그 순서를 바꾼 걸 다시 순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에서 2로 가니까 원래 거랑 똑같이 되겠죠. 같아지게 되겠죠.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합성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제 x에서 y로 가는 f가 있고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g 합성 f죠? 그렇죠? f에다 지금 먼저 집어넣는 거니까 f를 뒤쪽에다 적어줘야 한다 그랬죠? 적어둬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역으로 한번 취해봅시다. 전체를. 이 합성함수 전체를 역함수로 취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여기서 3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의 역함수는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함수겠죠. 그죠? 좀 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3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에다가 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1이 나오는. 그러니까 3을 G의 역함수에다 집어넣고 그 G의 역함수에 나온 이 결과를 다시 F 역함수에 집어넣는 것이 이 전체 합성함수의 역함수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 전체 합성함수는 1을 넣으면은 2 갔다가 3으로 갔는데 이거의 역함수는 3을 넣으면은 2 갔다가 1로 나오는 그런 함수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순서를 잘 한번 확인해서 한번 합성함수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자, 먼저 지금 G 합성 F에다가 1을 넣으면은 지금 3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건데 얘를 한번 더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보면 먼저 G의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죠? G의 역함수에 3을 집어넣었고 그 결과를 다시 F 역함수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1이 나오더라. 이거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얘를 다시 합성함수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에다가 먼저 x값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뒤에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고 그다음 그 결과를 다시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예요? 얘랑 얘랑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전체에다 역함수를 취하면 이렇게 이제 이 역함수 기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느낌을 보면 분배를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느낌보다는 어쨌든 원리를 잘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F 합성 G가 여기 F가 먼저 들어가니까 뒤에 F가 있었는데 이거 전체 역함수를 씌워버리면 G의 역함수에다가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F 역함수에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간단한 예시를 빠르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EX 플러스 저식이 뭐야? 그냥 EX로 하죠. 자, EX고 이거의 역함수가 뭡니까? 얘를 F라고 하면 F라 하면은 땡땡입니다. F의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라 그랬죠. 이게 역함수인데 일반적으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X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을 한번 이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하나는 EX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x는 이렇게 되죠. 자, 이게 2분의 1x 이렇게 2x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얘가 지금 1,2를 지나고 얘는 2,1을 지나죠. 그죠? 자, 관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을 기준으로 반을 딱 접었을 때 반을 착 하고 접었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완전히 겹치겠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x와 y 좌표 위치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와 y의 좌표의 위치를 바꾼 2,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y는 x 기준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였는데 자, 이 위치를 바꾸는 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역함수에서는 그래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전체에서 우리가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응 관계도 다 그 위치만 딱 바꿔서 진행이 되겠죠. x좌표와 y좌표가 다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y는 x 기준으로 원함수를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가 나오는구나. 네. 오케이. 그리고 둘은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는 f를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것과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